자, 오늘 추구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95쪽이고 대유학당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고산 백운기여 평원 방초록이라. 이 서당식으로 읽어보면 이 숫자 수는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높은 산에는 백운, 흰 구름이 일어나고 피어오른다는 말이죠. 평원 방초록이라. 저 넓은 들판에는, 평평한 들판이죠. 평평한 들판에는 방초, 꽃다운 풀이 푸르다. 이때 녹자는 원래 초록빛인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그냥 푸르다도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 신호등 보면 초록 그 색깔인데도 우리가 푸른 색깔로 이렇게 말하죠.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 있는 푸른. 우리가 이 산천에 있는 풀을 보고 푸르다 이렇게 말하지 초록색이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록색하고 푸르다를 같은 말로 쓴 것 같아요. 고산, 영어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산은 부사로 봐야 되겠죠. 부사구. 높은 산에는 백운, 주어, 기, 동사. 높은 산에 흰 구름이 일어난다. 그렇죠. 일형식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평원, 평평한 들판에, 넓은 들판에, 이거 부사구죠. 부사구. 방초, 꽃다운 풀이 푸르다. 동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형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연 높은 산과 넓은 들을 구름과 풀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연천 공벽이요 풍여월 상청이라. 원래 그 온시는 2대 3이라고 그랬죠. 2대 3. 두 글자, 세 글자인데 여기서는 세 글자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수여천 3과 2잖아요. 그렇죠. 세 글자, 두 글자. 3과 2로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전에도 한번 나왔죠. 천지인 나올 때. 수연천, 물이 그 하늘과 이어진 것이 같이 푸르다. 푸를 벽자. 풍여월, 바람과 달이 둘 다 맑다 이런 뜻이죠. 뭐 쉽네요. 문장이. 수연천, 물이 하늘과 이어진 것, 주어가 되겠죠. 공은 부사, 벽은 소수로 동사죠. 그러니까 물과 이어진 하늘이 같이 둘 다, 물하고 하늘 둘 다가 푸르다. 그렇죠? 둘 다 깨끗하게 맑은가 봐요. 풍력을 문장 구조 같습니다. 바람과 달이 함께 같이, 이건 엔드죠. 바람과 그리고 달이 주어죠. 쌍 부사죠. 이거 공이나 쌍이나 같은 거예요. 서로 뜻은 같은데 글자가 다르게 쓴다 그랬죠. 푸르다, 맑다죠. 동사. 그 바람과 달이 둘 다 맑다. 바람이 맑다. 달이 맑다. 이 맑다는 개념이 들어옵니까? 바람이 아주 맑다. 먼지가 안 일어나게 깨끗하게 바람이 부는 그 광경. 달이 맑다. 하늘에 구름이 없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영 추불출이요 월광 소환생이라. 산의 그림자는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어도 불출 나가지 않고. 산 그림자, 산에 그림자가 있겠죠. 산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졌어요. 근데 이 그림자를 아무리 민다고 해서 이 그림자가 밀려 나가겠나요? 안 나가죠. 산 그림자는 밀어도 나가지 않고. 해가 밖에 나가죠. 해가 떴는데. 월광, 달빛은
쓸어도 쓸소자죠. 다시 생긴다. 자, 영어식으로 분석해 보면 산령이 주어져. 추불출. 밀어도 나가지 않는다. 이게 동사가 되겠죠. 그죠? 밀어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그림자는 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에 여기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산그림자가 진 거기 때문에. 월광. 달빛은 쓸어도 다시 생긴다. 그러네. 다시. 여기 불하고 의미상으로는 같이요. 쓴다는 거죠. 달빛을 아무리 쓸어도 다시 생긴다. 계속 환한 달빛이 비추어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 시인의 상상력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이 재미가 있어요. 알겠나요? 수저, 부한몰, 산운, 부연이라. 수저는 물새, 물 위에 떠서 있는 그런 새, 오리 같은 거, 뭐 그런 새를 가리키죠. 물새는 뜰붙자죠. 떴다가 다시, 그 뭡니까? 깔아앉는다는 말이에요.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새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새가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죠. 왜 들어가겠나요? 이 물고기 먹이를 잡아 먹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재미로 가는 건 아니죠. 물새가 이 먹이를 먹으려고 떠 있다가 먹이를 잡으려고 물속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다시 먹이를 꺼내서 다시 나오죠.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새는 떴다가 다시 빠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새가 계속 먹이를 잡아먹는 그 광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네요. 산에 있는 그 구름은, 산 위에 이렇게 뭉게뭉게 떠 있는 구름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 있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수저가 주어가 되겠죠. 부한몰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떴다가 다시 깔아앉는 거예요. 그렇죠? 먹이를 잡아먹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구름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 그러네, 동사죠.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끊어졌나 했는데 다시 구름이 생기고, 끊어졌나 했는데 또 다시 구름이 생기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물 위에 있는 새를 보면서 아니면 산 위에 있는 구름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 힘이 시인의 힘이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월이 산령개요. 이 부분은 그 대유학당 책에는 있고 전통문화연구회 책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축구도 옛날 책은 다 거의 돼 그렇지만은 판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판본, 2판본, 3판본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판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부분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유학당하고 전통문화연구회가 서로 판본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월이 산령개요 일하 누훈소라. 서당식으로 해서 보면 달이 옮기니, 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에서 서쪽을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달이 계속 밤새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달이 그 이야기를 하는. 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옮겨가니 산의 그림자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산이 있으면 달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그림자가 지겠죠. 그러나 달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그림자 보죠. 여기는 그림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림자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산의 그림자가 바뀌어가는 그 광경이에요. 그러면 월이 달이 옮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옮기니 산령, 주어, 동사. 이게 조건절이죠. 달이 이동하니까 뭐 하니까 산 그림자가 바뀐다. 이거는 조건절, 부사절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하 누훈 소라. 일하 누훈 소라. 해가 내려간다는 게 해가 진다는 말이에요. 해가 지니까 누훈 다락의 흔적이 없어진다. 뭐냐면 자 여기 다락이 있어요. 다락이 있는데 해가 있으니까 여기 다락에 그림자가 있겠죠. 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해가 빠진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림자가 없어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가 주어, 동사. 해가 지니까 해가 빠진다 이거예요. 하나 아래 해 빠진다 이거예요. 해가 빠지니까 없어지니까 누훈 이 누각의 흔적이 그림자죠 이게. 누각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누각의 그림자. 해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죠. 해가 없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각의 흔적은 바로 그림자, 해의 그림자예요. 누각의 그림자, 주어고 소 없어진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연 현상을 달과 해의 그 자연 현상을 갖고 주변의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렇게 재미나게 그리고 있어요. 산 그림자, 누각의 그림자. 둘 다 그림자죠. 이 흔이나 이 그림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누각의 그림자, 산 그림자. 이 누영 해도 되는데 왜 흔을 한다고 내가 전에 몇 번 얘기했죠. 같은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중복하면 안 돼요. 이 같은 단어를 중복해 쓰는 사람은 어휘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휘 실력이 풍부한 사람은 똑같은 뜻의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게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산 그림자, 누각의 그림자. 여기도 산흔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건 영을 했으면 이건 다른 글자로 이렇게 알겠나요? 여기도 개하고 소도 비교해 보면 사실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 없어진다. 이거 없어지는 것도 바뀐 현상 중에 하나죠. 여기도 이는 하나 같은 거예요. 이거 옮기는 거고 이거는 빠지는 거죠. 사실 옮기는 거하고 해가 빠지는 거하고 그 개념상 같이요. 그래서 해와 달 이렇게 시를 이렇게 읽을 때 서로 대칭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천장 거무집이여 화로 점불레라. 서당식으로 해서 보면 하늘이 장은 길다. 여기서 높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알겠나요? 하늘이 길다나 높다나 그 같은 개념이죠. 하늘이 높으니 가도 갈것자죠. 하늘로 올라가도 무집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하늘이 하도 높으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그 하늘을 잡을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호 접불레라. 꽃이 늙었다는 말은 이제 꽃이 처음 필 때와 질 때 그 무렵이죠. 이거는 꽃이 질 무렵. 꽃도 처음 필 때가 이쁘죠. 그러니까 꽃이 질 무렵 가면 조금 덜 이쁘죠. 접불레라. 나비가 오지 않는다. 자,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천장, 주어죠. 장은 동사. 하늘이 높으니
이거 조건절로 봐야 되겠죠. 가도, 가도는 부사로 봐야 되겠죠. 동사, 이거 주어. 올라가도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환호, 꽃이 늙으니, 주어 동사, 꽃이 늙으니 질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접불래, 나비도 어떻게 알고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어 동사. 그렇죠? 이 비교해보면 이건 안 맞죠. 이게 대가 안 맞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는 대가 안 되고 있어요. 알겠나요? 의미상으로는 대가 되죠. 그러나 문장 구조상으로는 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시 지은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할까? 그렇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 초월 장군궁이여 유성 장사시라. 초월은 초생딸이죠. 초생딸은 장군의 활이요. 활이다 이거예요. 유성은 장사의 화살이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초생딸과 유성을 비교해서 이렇게 활과 화살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영어식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초생딸은 주어죠. 장군의 화살이다. 이걸 그냥 동사로 봐도 돼요. 서술어. 지금 하문 문법에서는 그냥 서술어로 봐요. 화살이다 얘기 되는 거예요. 활이다가 아니라 활이다가 되는 거예요. 활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활이다로 동사로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초생딸은 장군의 화살이다. 활이다. 이렇게 되죠. 영어를 다른 식으로 보면 1번이고 2번 이거는 주어가 되고 장군시를 보어로 보면 돼요. 보어. 그럼 여기 이 동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보어는 주격보어라는 말 많이 쓰죠. 주격보어라는 말은 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이 초를 장군 활이 보충해주죠. 그래서 보어로 봐도 되는 거예요. 초생딸은 장군의 화살이다. 이다인데 이다가 생략됐어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만 이걸 문법으로 꼭 따진다면 이게 서술어 되고 이거는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보어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영어식으로 하면 보어로 보는 거 동사가 생략되어 보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뭐 어느 걸로 봐도 관계는 없어요. 해서 다 되니까. 그렇죠. 유성은 이게 주어예요. 장사시라 동사예요. 아니면 보어예요. 둘 다가 된다 그랬죠. 동사로 봐도 되고 보어로 봐도 되고. 유성은 이렇게 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쫙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니까 여기는 활이라면 이거는 초생딸은 이렇게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화살은 뭡니까? 날아가죠. 유성처럼 막 날아가죠. 그러니까 장사의 화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생딸은 활로 비유를 하고 유성은 화살로 비유하고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렇죠? 잘 비유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지 황금출이여 계문 만복 내라. 서당식으로 하면 이 땅을 쓴다 이거예요.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지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 우리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를 하잖아요. 우리 원래가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집 앞에 여기 다 쓸어서 자기 집 주인들이 실제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게 같으면 가게 주인이 집 앞에 쓸고 집 주인들은 집 앞에 쓸고 깨끗했어요. 근데 김영삼 때인가 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영삼 때 김대중 때인가 이 쓰레기 종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봉투에 담아서 돈을 내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이 좋은 이 풍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런 걸 다 알고 길거리에 쓰는 그 뭐 쓰레기는 공짜로 가져간다 이렇게 했으면 그 좋은 풍습이 그대로 있을 건데 좋은 풍습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아까워요,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인기 때문에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철학은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집 앞에 다 쓸었는데 이제 안 쓸어요. 이제 청소부 따로 쓸잖아요. 내 집 앞도 내가 안 쓰고. 그 좋은 거예요? 나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자, 영어식으로 분석해 봅시다. 소지, 타동사고 지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심어줬기 때문에 자기 집 앞을 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여금 자기 집 앞을 쓸면 깨끗하게 하면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황금이 생긴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 할 일이에요. 철학자가 할 일이에요. 알겠나요?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 이런 개념에서 옛날에는 자기 집을 청소를 다 했어요. 계문 만복내라. 문을 연다 이게 만복이 조건절이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요즘 뭐 도둑놈 때문에 문을 자꾸 닫는데 아파트 그것도 뭐 문 닫고 이런데 나는 그 진짜 좀 반대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 놓으면 탁 막힙니다. 뭐든지 막히면 복이 안 들어요. 이게 문도 열어가지고 공기가 확 통하고 이래야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막히면 안 되고 문도 막히면 안 되고 이 정치도 막히면 안 되고 다 열려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